주식 계좌 열어보기가 두려운 요즘, 여러분의 코스닥 수익률은 안녕하신가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코스닥 시장을 보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이다 라고 한탄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떠나려는 이 시장에 지금 거대한 돈 뭉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무려 9,700억 원입니다.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100만 명이 100만 원씩 각출해야 모이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코스닥의 특정 상품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자산운용업계의 두 거인, 삼성과 타임폴리오가 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듯 이들은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코스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상품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날지 아니면 녹아내릴지를 결정할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두 거인의 전쟁 뒤에 숨겨진 구조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의 속마음,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상황은 단순해 보입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왔고 삼성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각각 신상품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삼성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폴리오의 타임콜스닥 액티브가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3월 11일자 주요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자존심 싸움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상장 첫날 성적표만 보면 승패는 명확해 보입니다. 삼성의 코액트는 하루 만에 11.9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타임폴리오의 타임은 4.13% 상승에 그쳤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삼성이 압승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역시 삼성이다. 하루에 12%라니 코스닥 대박 났다라며 자금이 썰물처럼 삼성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코액트에만 6,2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두 상품은 겉포장만 비슷할 뿐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진 괴물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익률이 높으니까 삼성 거 사야지 라고 단순하게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타임폴리오는 수익률이 낮네? 별로인가 봐라고 무시했다가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거대한 철학의 충돌입니다. 삼성은 창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창입니다. 삼성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성호전자, 큐리언트, 파도 같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우주항공 등 당장 실적은 들쭉날쭉할지 몰라도 한번 터지면 무섭게 오르는 성장주들입니다. 삼성은 코스닥의 야성을 믿고 시장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11.94%라는 숫자는 운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변동성을 감내하고 고수익을 노린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반면 타임폴리오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하고 묵직한 방패입니다. 타임폴리오의 포트폴리오 상단에는 에코프로 BM 같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타임폴리오는 코스닥의 변동성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핵심 코어 자산으로 우량주를 깔고 위성 자산으로 일부 성장주를 섞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날 4.13%의 수익률은 삼성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 이 방패가 여러분의 계좌를 어떻게 지켜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누가 이겼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코스닥의 야성에 베팅하겠습니까? 아니면 코스닥의 성장에 편승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고 뛰어드는 1조 원의 자금.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자
우리가 이 사태를 1인치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코스닥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두 마리 용의 승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물건이 등장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운용사들이 상품 하나 더 팔아보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패시브 투자의 한계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자산 시장의 대세는 ETF, 그 중에서도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였습니다. 시장 평균만 따라가도 성공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서만큼은 이 믿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구간이 수두룩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를 샀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녹아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옥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술력 있고 성장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기업도 있지만 무늬만 상장사지 실속은 없는 좀비 기업들도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ETF는 이 좀비 기업들까지 기계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투자자들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지수 전체를 사는 건 싫다. 지수보다 더 잘하는 진짜 알짜만 골라 담는 상품은 없나? 이 갈증이 바로 액티브 ETF의 탄생 배경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제도적 변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액티브 ETF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까다로웠거든요. ETF라는 이름을 달려면 기초지수와 상관계수가 0.9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펀드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10%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0.7로 완화해줬습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는 포트폴리오의 30%를 자신의 재량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30%가 마법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삼성은 공격적인 소부장 기업을 담았고 타임폴리오는 저평가된 우량주를 담았습니다. 이 30%의 차이가 하루 수익률 8%포인트의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규제의 빗장이 풀리자 억눌려 있던 운용사들의 야성이 폭발한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은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분석 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가 투명하고 주가의 정보가 즉각 반영됩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정보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날고기여도 시장 평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코스닥은 다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2,000억 원짜리 중소형주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진짜 기술력이 있는지, 사장이 횡령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은 직접 기업 탐방을 가고 경영진을 만나고 공장 가동률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 비대칭이야말로 액티브 운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매니저가 발로 뛰어 얻은 정보로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면 시장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삼성과 타임폴리오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개인 여러분, 코스닥 종목 분석하기 힘드시죠? 우리가 대신해 드립니다. 대신 수수료 좀 내세요. 이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먹혀든 겁니다. 결국 지금의 코스닥 액티브 ETF 열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지부진한 지수 수익률에 지친 투자자들의 욕구, 펀드 매니저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규제 완화, 그리고 코스닥 시장 특유의 정보 비대칭성이 맞물려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삼성과 타임폴리오라는 두 거인의 자존심 싸움으로 점화되어 이제 막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액티브 ETF? 그거 결국 수수료만 비싼 상술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이대가 워런 버핏도 말했죠.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 그냥 인덱스 펀드 패시브를 사라. 실제로 비용 구조를 보면 패시브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운용 보수는 연 0.01%에서 0.05% 수준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반면 이번에 나온 삼성 코액트의 총 보수는 연 0.5%, 타임폴리오 타임은 연 0.8%입니다. 패시브에 비해 무려 10배에서 80배나 비쌉니다. 겨우 0.8%?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을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만약 액티브 ETF가 시장 지수와 똑같은 수익을 낸다면 투자자는 수수료만큼 확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실수라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패시브 ETF는 기계가 정해진 규칙대로 운용하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매니저가 시장을 잘못 읽어서 엉뚱한 종목을 고르거나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실수를 저지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입니다. 실제로 과거 수많은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반짝 스타로 끝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미국 S&P 500 같은 초우량 시장에서는 액티브가 패시브를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막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코스닥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비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정보가 불투명하고 부실 기업이 많고 주가 조작 세력도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정글 같은 곳에서 기계적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는 독이 든 사과까지 함께 바구니에 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데 그 웅덩이 물을 통째로 마시는 것과 같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선별 능력이 수수료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8%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마이너스 50%가 될 상장 폐지 위기 종목을 걸러내고 100% 오를 텐베거 10노타 종목을 하나라도 더 발굴해낸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타임폴리오가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코스닥의 지뢰를 피하는 탐지기 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삼성 역시 우리는 남들이 못 보는 성장 엔진을 찾아내는 현미경 값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ETF 샀으니까 안전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액티브 ETF는 태생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입니다. 특히 코스닥 액티브 ETF는 그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쏠림 현상에 의한 착시입니다. 지금 삼성 코액트에 6천억 원이 몰렸다고 했죠. 이 돈이 한꺼번에 특정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성호전자, 큐리언트 같은 중소형주들은 평소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 자금이 사자를 외치며 들어오니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등합니다. 상장 첫날 11.94% 수익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일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ETF 설정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 매수세가 주가를 올리고 오른 주가가 다시 ETF 수익률을 높이는 자기 실현적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웩더독,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 유입이 멈추거나 반대로 빠져나갈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겠다고 ETF를 팔기 시작하면 운용사는 담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에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 주가는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게 추락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 리스크는 생각보다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만약 삼성이나 타임폴리오의 매니저가 시장의 주도주를 잘못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니저는 바이오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잔뜩 담았는데 시장은 반도체로 흘러간다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ETF만 떨어지는 소외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기관들의 전쟁터로 변모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세력의 움직임만 잘 포착하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천억 원을 굴리는 거대 운용사들이 시장의 주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설픈 정보로 단타를 치려다가는 이 거대 자금의 파도에 휩쓸려 계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포는 기회로 바뀝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나침반을 제공해 줍니다. 이걸 알면 시장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집니다. 첫째, 수급의 투명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스닥 투자는 깜깜이 투자였습니다. 누가 사는지, 왜 오르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ETF는 매일매일 자신들이 보유한 종목 PDF를 공개해야 합니다. 삼성과 타임폴리오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비중을 늘리는지 줄이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마치 시험 족보를 매일 아침 받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들이 활성화되면 운용사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놔라, 투명하게 경영해라, 실적 가이던스를 정확히 줘라. 기관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코스닥 기업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경영하다가는 ETF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가가 폭락할 테니까요. 셋째, 스타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판단되면 공격적인 삼성의 코엑스를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이 불안하거나 횡보장이라고 판단되면 방어적인 타임폴리오의 타임으로 갈아타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닥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운용사의 색깔에 맞춰 내 포트폴리오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겁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계좌 열기가 두려운 공포, 기억하시나요? 그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탄 용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청룡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구름을 뚫으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라는 황룡은 단단한 비늘로 몸을 감싸고 묵직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의 승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도박에서 투자로 바꾸는 거대한 실험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화려한 수익률을 쫓아 삼성의 날카로운 창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타임폴리오의 단단한 방패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공개하는 보물지도를 들고 직접 보물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런 전략 없이 멍하니 구경만 하다가는 두 용이 뿜어내는 열기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만 그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